법적으로 탈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탈퇴를 하려면 지주택에서 통해를 통해서 저 사람 탈퇴하는 거 탈퇴 오케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이게 지주택인지 뭔지 모르고 처음에 쓰셨다가 나중에 좀 이제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할란다 하는데 당신 그만 못해. 그리고 추가 분담금 더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기 싫은데 아니야 넌 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들, 그러니까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이 법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합원 모집 광고나 그 가입 계약서에 이제 제대로 고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고지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은 찾아보면 있긴 있겠죠.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약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촘촘한 글씨로 써 있는 어딘가에는 분명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법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시겠어요? 제대로 고지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법 개정이 있긴 했는데 대부분의 조합 가입자들은 자기들이 서명한 것이 단순히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 부정적인 쪽으로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조합원이 되시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거, 예, 이게 이제 EL인 것 같습니다. 예, EL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뭐 위에 부분은 그냥 참고로 제시를 한 거고 밑에 이제 추진 절차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 지주택 사업이 어떤 진행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요거를 그냥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일단은 누군가가 이제 지주택을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칭 추진 주체 구성 이 부분이 이제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규약 작성하는 거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저 조합원 모집 및 홍보 뭐 단위계획 수립 요 부분이 같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업무 대행사를 선정을 해요. 좀 추진위 단계에서 보통 업무 대행사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확보 및 조합원 모집을 합니다. 조합원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은 이제 조합 설립 신고를 하게 되는데 저희 설립인가 동그라미 5번 정도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요 밑에 나오는 요 요건은 지금 굉장히 강화된 요건이에요. 참고로. 예. 그 다음에 설립인가 받고 나면은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건설을 하고 검사 입주 청사 및 조합 해산 여기까지 되는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 청사 및 조합 해산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없고 주택조합 설립인가까지 되는 경우는 많은데 요쯤에서 이제 추진이 안 되거나 아니면 6번에서 7번 넘어가는 데서 추진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이유를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추진위원회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조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랑 지금 이사장님이랑 둘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업 대상 부지는 뭐 경기도 어디, 서울 어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컨대 지주택 사업은 기본적으로 남의 땅에다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토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남의 땅을 가져와서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되게 뭐 거창한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이제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업무 대행사, 분양 대행사, 광고 대행사 등의 여러 용역 업체가 관여를 하는데 이제 업무 대행사라는 곳이 이게 참 재미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관련 주택법상의 규정들이 원체 적기도 하거니와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는 업무 대행사의 요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특별한 그런 제한이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걸 세웠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예. 근데 이 업무 대행사의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이 기본적으로는 추진위원장이 됐든 조합장이 됐든 조합원들이 가지고 온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남의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쉽게 써요. 업무 대행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말 별 내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비는 수백억, 수십억 이렇게 이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업무 대행사랑 지역주택조합이랑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용역비가 지급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속가가 엄청나죠. 예. 제가 실제로 하나 관여했던 사건인데 서울에 있는 용역사가 업무 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수십억의 용역비를 달라. 어떤 내용을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내용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계약서에는 뭐가 써 있거든요. 뭐 대행.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당사자로서 또 판사도 사건의 실체를 알고 싶은 판사도 이거 좀 소명을 해봐라. 소명을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근데 받아갈 돈은 수십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좀 그렇죠.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가 성립이 되는데 추진위원회를 만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그냥 일반적인 혹은 뭐 욕심 있는 분들 뭐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기자님이 주시겠지만 건축이나 주택조합의 문외한인 경우가 많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감독 의사가 없거나 처음부터 사실 이제 업무 대행사와 밀월 관계가 있다거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의 땅에 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 자기 땅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업무 추진비나 그런 조합원 분담금을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건데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추진위원장의 양심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거의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그나마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신탁회사를 끼고 하게 되니까 그나마 좀 컨트롤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도 나기 전에 여기서 5번 단계죠. 5번 단계에도 이르기 전에 이미 조합원들이 낸 가입비, 그러니까 계약금이죠. 계약금에 뭐 업무 대행비, 뭐 1차 분담금 이런 것들 다 내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김해 저기 유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씩 돼요. 한 분당. 적지 않은 돈인데 그게 나중에 실제로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고 사업 계획서 이제서 돈이 필요한 단계도 이미 없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고 또 이 사람들이 돈 잔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이나 업무 추진비 수백억 원이 소진되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자주 나오잖아요. 실제 이제 처벌이 그렇게 해서 되시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이제 이 지역은 아닌데 수백억 횡령을 했다. 뭐 요게 이런 케이스들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토지의 확보 부분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의 땅에 기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도 이제 차후에 계획 수립해서 이제 절차 이행한다는 부분도 좀 문제거니와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주택이 전혀 없이 시작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토지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건으로서는 종래 구주택법은 설립인가의 요건으로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면 이 사용 권한이라는 거는 또 소유권도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니라 해당 토지 소유자한테 이거 써도 됩니까? 하고 오케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법적인 실체가 없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그 단계에서는 추진위원장이나 이런 한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 계약을 조합 돈으로. 그걸 했다가 이제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면은 다시 또 이전을 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도 딱 들어봐도 뭔가 이제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2020년 1월 23일 날 그나마 이제 좀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 권한 및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15% 정도는 그래도 네가 가져라. 네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요건을 강화를 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상당히 의미가 큰데, 예, 그러니까 토지를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을 설립하고 이렇게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다가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가격이 막 풍풍풍 뛰거든요. 토지 팔려는 사람은 당연히 비싸게 팔려 그러고요. 토지 사려는 조합은 돈을 퍼주려고 하죠. 당연히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입장은 남의 돈 쓰는 거니까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 그러고. 그걸 적당히 어떤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조합 집행부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되게 어이없는 매입가에 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변경 입법을 한 거고 조금이라도 토지 소유권을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런 요건 강화로 인해서 오히려 뭐 공사 착공이나 이런 좀 사업 지연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한 돈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신데 보통 이 조합이 실제 핵심적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들어와요.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시공사한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이제 조합원들이 나는 추가 분담금으로 치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이제 또 계속 나오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처음에 광고를 할 때는 평당 얼마 해서 보통 광고를 하잖아요. 우리 분양도 그렇고. 근데 되게 싸게 광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계약서를 쓰시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유, 토지 확보가 안 됐잖아요.
토지 확보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또 돈잔치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업무 대행사 때 돈 퍼져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이에요. 광고 대행사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규모상. 근데 굳이 광고 대행사 두 개를 붙이는 거죠. 여기에 몇십억, 여기에 몇십억. 이딴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토지 확보는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합 설립할 때 80%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9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나머지 5%의 사람들이 예컨대 그 해당 부지에 땅을 안 판다고 해도 매도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95% 토지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는 사업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보통은 믿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주택 광고들을 보시면 100% 확보, 99% 확보 이런 광고들 되게 많이 해요. 저거를 그래나마 이제 좀 아시고 저거를 믿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면 구라예요. 구라인데 이 구라가 또 어떻게 되냐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피해자분들은 그래서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좀 사기 같잖아요. 토지가 저만큼 확보돼 있으니까 평당 얼마입니다라고 한 건데 토지가 저만큼 확보돼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평당 얼마라고 얘기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내래요.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원래 평당 얼마니까 나는 이렇게 돈 내면 되잖아요. 이랬더니 이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잖아요. 당신도 사업자의 한 명이니까 추가로 돈이 더 들게 됐으니까 돈을 내셔야 돼요. 이러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아주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그러면 뭐 몇백만 원 선이 아니요, 몇천만 원 선이에요. 그래서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양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지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황당하게도.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 의식을 느끼신 분들이 야 이거 나 안 할래. 그러면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퇴를 못 하는 거죠. 탈퇴를 못 하는데 왜 못 하느냐? 자, 이게 누가 봐도 사기 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의 판결문인데 항소심 판결문 중에 일부입니다. 기망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기라는 얘기죠. 민사상 사기로서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랬더니 이건 일반적인 법리인데 이 법리를 이제 써먹는 거예요. 뭐냐면은 상품의 선정 광고에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와 신인책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기망성이 결여된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법리인데 예컨대 우리 백화점에서 뭐 이게 뭐 계절 할인 이러면서 뭐 그런 광고 정도는 일반적으로 이 법리가 적용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요걸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 조합이 어떻게 광고를 했느냐. 토지매 100% 완료 말씀드렸죠. 확정 분양 가격 더 돈 안 내도 된다는 소리예요. 향후 추가 분담금 일체 받지 않음. 이딴 식으로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공사도 항상 주로 들어옵니다. 어떤 시공사인지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했대요. 사실을 인정해 줬어요. 이러면은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다음에 보니까 근데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를 안 했대요. 이게 뭔 소리야 했더니 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 부지에서 100% 확보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제가 주장했던 거죠. 니네 실제로 이거 계산하는 거 엄청 어렵거든요. 자료를 다 해가지고 그 등기부 다 뒤져가지고 한 건데 이거밖에 안 돼요. 60 몇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잠깐만요. 그러나 요 돼서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웃기죠. 그러니까 100%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53%, 62%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좀 높더라 이거예요. 64%. 100%에 비하면 택도 없지 않나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라인이 80%, 95%그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거 1위 1위 해서 사기가 아니래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도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제도 자체를 국가가 만들어 놓고 국가가 손을 놨어요.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이 됐고 그 피해자들이 법원에 이제 억울하다고 들고 갔어요. 그것도 다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주택은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요. 가까이도 가지 말라고. 진짜로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그 아까 지역주택조합 진실 그 책은 할 거라면 뒤늦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사적 자치와의 관계에서 좀 굉장히 긴장 관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처음부터 이건 좀 잘못된 사례고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법을 개정해서 조금 강화를 시켰고 했어요. 근데 그 개정된 조항은 그때부터만 적용돼요. 지금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럼 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날까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아주 좀 정교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좀 재검토가 존치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토론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변호사님은 뭐 글로 가지고 하는 분이니까 글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제가 보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토론하기 전에 우리 주위에 지금 마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오동동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게 지금 아까 홍보 대행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SNS나 뭐 포탈이나 이런 데도 엄청 뜨더라고. 저만 뜨겠습니까? 아마 이 창원 인근에 있는 사람들 이 TV 아주 컴퓨터에는 엄청나게 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야 이렇게 그림이 좋다니 싶어서 제가 분석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제가 오늘은 세 가지만 크게 얼마나 허위 광고인지 아주 쉽습니다. 변호사님처럼 글 단단한 것을 가지고 설명 그래 안 하겠습니다. 아주 멋있죠. 예, 예, 코롱 하늘채 퍼스트 클래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 보면 예, 이제 1차 조합은 끝났고 2차 조합은 찾아뵙겠습니다. 분양이 상당히 됐다는 소리고 이런 멋진 건물을 마산에 짓는다.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 보십시오. 예, 마산에 프리미엄을 품다. 초고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아파트. 대단하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분들이 쓰는 광고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저희 손 하나도 안 댔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파트에서 보면 마산 도섬과 마찬대교까지 쫙 보이는 어마어마한 집.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는 더 상세하게 이 아파트 바로 앞에 딱 나오면 바로 녹지 있고 바다 아닙니까? 이런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진짜. 돈을 얼마 줘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800만 원. 지금 창원에 국장님 지금 요즘 창원에 얼마에 분양해요? 그래요. 지금 실제 거래는 얼마 됩니까? 이 반성 쪽에는. 네, 그러니까 그 2천 가까이 될걸요. 평에는. 네, 그런데 800만 원대에 이 바닷가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분들이 예, 사람들이 많이 오기 전에 찾아오기 전에 예약을 해주세요 이런 말까지 이건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홍보 전략 아닙니까? 이걸 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남의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 생각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 위치는 어디냐면은 잘 아시죠? 오동동 다리에서 쭉 내려가면 도란 있고 내려가면 마산 앞바다에 있는 게 있고 하나병원 있는데 이 자리입니다. 요 T자 모양으로. 요 중간역이 가운데 우리 오늘 발표하실 사무총장님 댁이 여기 있어요. 이 중간에. 오동 이 위치 잘 아시겠죠? T자형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홍보물에 나온 도면이에요. 예, 개천이 이렇게 있고, 예, 건물 큰 건물이 3개 있고 한 43층, 44층 되는 게 있고, 이 낮은 건물 하나 있고 모두 4동이에요. 이건 이제 팩트입니다. 그분들이 홍보물에 나와 있는 팩트예요. 이제 분석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이 남쪽이에요. 남쪽에 보면은 낮지만 15층 건물이 있습니다. 서광 뭐 아침별인가 뭐 이쪽 아침에 빛인가 저렇게 있고 이쪽에 중앙 마린 아파트라고 33층짜리 아파트 5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원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무학 아파트 자리에 43층으로 짓겠다고 추진 중인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용호 산호 아파트에 40층짜리 아파트를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주관적인 판단이 되니까 없고 현재 있는 거 요거하고 요거 여기입니다. 요거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괜히 뭐 저거 가지고 하면은 또 이상해지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이 멋진 집이 이제 마산에 들어서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홍보물의 문제점 혹은 거짓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인접해 있는 건물 틀을 건물이 있는 터입니다. 인접해 있는 건물이 있는 틀을 마치 자기 정원처럼 허위 표현해 놨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남의 집을 두 번째는 남쪽 면 남향을 좋다고 그러잖아요. 남쪽 면에 마치 개방이 되어 있는 자연 하천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표현해 놨습니다. 예. 세 번째는 극히 일부만 바다 조명이 가능하나 마치 전 세대가 바다 조명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표현해 놨습니다. 보십시오. 전 세대가 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예. 근데 이 세 가지를 그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 도면에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저 동그라미는 그림으로 보면 설명 없이 그림으로 보면 저 아파트 단지의 정원으로 보이지 않아요? 키워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단지의 정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런데 이건 뭐냐? 이 집이 들어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병원하고 서울 미치과 이 자리예요. 이 자리는 자기들은 안 하겠다 해가지고 이런데 이 예. 이 집을 자기들 정원처럼 그려놨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런 걸 모르거든요. 홍보물만 보고 사지 않습니까? 야, 이 아파트를 들어가면 여기서 나중에 산책도 하고 참 좋겠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걸 그린 사람은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저도 건축사 아파트 설계를 제가 또 제법 했습니다. 이거는 속이는 거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예. 물론 설계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사실과는 다르게 하고 어딘가에 적어놨을 겁니다. 이 그림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니 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놔서 난 소송하면 쓰려고 잘 안 보입니다. 그건 그렇지만은 희미하게라도 집을 그려놔야죠. 아주 투명하게라도 채도를 낮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까? 사기죠, 사기. 이게 첫째 사기입니다. 두 번째 참 이 서울 미치과 우리와 이사도 하셨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몰라. 저가 주인 같으면 맥살이 지고 뺨을 씌야겠네요. 예. 그게 첫 번째 사기입니다. 두 번째 사기 이제 그 거짓은 이게 이제 자기들이 제일 자랑하는 전체 그림입니다. 근데 이 전체 그림을 가지고 보면은 비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노란 선으로 트리밍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 선 앞만 딱 보십시오. 저 도성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저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이 아까 제일 중요한 광고판이거든요. 이게 바로 바다 앞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걸 보여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하고 두 개. 자, 보십시오. 저 트리밍 위에 거를 보면은 이 개천이 왼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바다로 가잖아요. 이 도면은 개천이 오른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바다로 가잖아요. 이런 개판인 도면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고의로 이렇게 그렸죠. 왜 그걸 내가 알 수 있느냐면 이걸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건축사고 우리 부의장 건축사고 저기 센터는 건축사인데 건축사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그립니까? 이거 사람들 모른다 이래 해놓으면 자 이렇게 그리면
정원 있고 바다 있으니까 계약한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는 거는 3초 하면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거꾸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한 장에 안 나옵니다. 다른 장에 나오고 그림이 빨리빨리 착착 넘어가기 때문에 몰라요. 저도 처음에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라.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왜 이랬을까요?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 공원도 있고 하천도 있고 비어 있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바다도 바로 뒤에 있고 남쪽으로 햇빛이 잘 들고 하천도 있고 또 동쪽으로 바다까지 있으니까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딨냐? 그걸 거짓말 한 것이죠. 사기입니다, 사기. 예. 예. 거꾸로 딱 하면 이제 딱 맞는데 참 어이가 없어. 저도 이게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줬을 거거든요. 진짜 막 건축가로서 부끄럽습니다. 부이사장님도 막 부끄럽게 생각하시죠. 예. 분명히 저는 홍보 대행업체에서 요구했을 겁니다. 아까 돈을 많이 준다 안 합니까? 왜냐면 이거 입주자를 모집 중에도 모집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라. 그러면 뭐 건축사가 처음에는 안 했겠죠. 그런데 이제 끝내는 넘어갔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아까 말했던 23층과 15층을 그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요. 이거 과장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올려서 그렸기 때문에 저게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뭐 이쪽에서 보면은 좀 낫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위에 있는 이 사람들 바다를 보지 여기는 꽉 막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좋은 로드뷰 요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걸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걸 저렇게 되는 건데 실제 그러면은 저 바다 쪽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뒤에서 보면 저렇게 되는데 자 하나입니다. 저 아파트 33대 아파트 바로 앞에 이 지점에서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파트는 33층이고 뒤에가 35층이지만 각각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다가 보입니까? 여기서는 바다가 좀 보이겠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가 조금 보이겠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본 도면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바다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너무 가까이서 찍은 거라 조금 무리한 저희 주장일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다 이렇죠. 그래서 조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 바닥 물러나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거의 왜냐하면 앞이 33층인데 뒤가 44층이면 11층이거든요. 같은 층은 바다가 안 보이잖아요. 나란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개 한 위에 한 10개 층 정도는 먼 바다가 좀 보일 수 있습니다. 10개 층 정도는.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기를 그래서 아예 멀리 바다 건너 멀리서 보면 어떨까? 이 그림은 자기들이 이 자랑스럽게 그린 그림의 저 반대 저 자리입니다. 한국중공업 두산중공업 들어가 있고 얼마나 멉니까? 그 멀리서 찍었어요. 자, 그 멀리서 저 앞 건물을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44층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바다가 보이겠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그런데 저 아파트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얼마나 좋으냐. 계약하자. 계약만 하면 못 빠져나가요. 네. 진짜 주위에 꼭 좀 이야기해서 그 엉터리 도매다. 제가 하도 의의가 없어서 재미삼아 보여드립니다. 이 정도로 이게 흐왕하게 해가지고 사람만 모으면 끝이기 때문에 무슨 짓인들 한다. 그걸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 지정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희곤 우리 경남도민일보 기자님이신데 이런 분야에 대단히 밝으시죠. 각각 7분씩 들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 뭐 죄송합니다만은 7분에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 경남도민일보 김희곤입니다. 저는 그 지역주택조합 그 사업이 이제 그 사업으로 인한 비리와 그리고 이 위험성 이런 것들을 좀 사례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경남도민일보에서 취재하고 보도했던 것들 이런 내용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도 경남의 이 지역주택조합이 몇 개나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에 좀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는데 좀 그게 처리 기한이 10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사천시하고 통영시는 빠졌고 보면은 이제 지금 18개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건 제가 20페이지에 좀 많은 곳, 그러니까 그 창원하고 김해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군 지역에는 일단 없었고요. 뭐 시에는 시 지역으로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사천시하고 통영시도 한두 개씩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갖다 믿고 거르는 지주택 이렇게 정해봤는데 사실 제가 그 작년까지 이제 경제부에서 부동산 담당을 하면서 그 창원 부동산 이야기라는 그 네이버 카페에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뭐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 이런 것 좀 자주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주택 관련해서 이제 홍보글이나 이제 문의하는 사람들이 궁금하다. 그런데 글을 올라오면은 꼭 달리는 진짜 첫 번째로 달리는 댓글이 믿고 거르는 지주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잇따라서 원수에게나 소개시켜 주세요. 아니면은 뭐 쳐다도 보지 마시라. 또 내 지인은 8천만 원을 지금 잃었다. 뭐 이런 댓글이 쭉 나오거든요. 아까 저기 코롱 하늘채 같은 경우도 이 카페 홍보글이 자주 올라오는데 그 아마 광고 대행사 쪽인 것 같은데 그 댓글을 못 달게 놨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니까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형 변호사님께서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과정 뭐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요. 경남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리 사건 중 하나는 이제 김해 유라 이해 지역주택조합 그 사건이죠. 재판에서 확정돼서 드러나는 것들 보면은 총 340억 피해가 났고요. 그 업무 대행사 대표부터 전 조합장, 전 조합이사, 토지 매입 용역업체 대표, 그리고 조합원 모집 대행사, 광고 용역업체, 건축사 사무소 대표, 설계 용역업체, 뭐 업무 대행사 이사 이런 사람들 10명이 전부 다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나?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데 그 아파트를 이제 지을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 땅을 싸게 사들였다가 조합이 사들이는데 이 업무 대행사 대표가 이제 전체를 말한 건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인데 이제 개발 사업에 필요한 땅을 6억 5천만 원에 자기가 미리 사둔 거죠.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조합에다가 그걸 30억에 팝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이제 꿀꺽하고 뭐 이렇게 조합 그 집행부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죠. 그리고 뭐 필요 없는 용역 계약을 이제 2번, 3번 체결하거나 뭐 그리고 또 금액을 부풀려서 이제 줬다가 조합에서 집행을 하고 다시 또 그 조합 집행부와 이제 업무 대행사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식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요. 그 김태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필요 없는 용역을 그러니까 광고 용역 업체가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여기도 2개가 끼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부풀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합원들이 이런 사실을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제 일부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뭐 집회도 하고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2019년 1월에 이제 창원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때 이제 검사가 그 기소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공소 사실을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알게 된 이제 정확한 피해 금액 이런 걸 알게 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나 봐요. 단식이 흘러나오고 분노를 막 표출하고 막 그런 분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 객퇴 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그리고도 아직 거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조합장이 이제 바뀌었는데 사실 이 현재 조합장이 앞에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이분이 집회를 하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뭐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개인 이제 자기도 어쨌든 개인의 분담금이 있으니까 그 3,6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신탁 계좌에다 넣지 않고 다른 조합원들 다 신탁 계좌에 넣었는데 자기는 넣지 않고 자기 통장에 갖고 있다가 이제 이거 옛날에 내가 조합에 빌려줬던 돈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안 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의심을 받아서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창원의 동읍에 있는 한 지역주택조합인데요. 그 거기서도 지금 164억 원대 배임 횡령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 업무대행사 대표가 그 자신이 소유한 회사하고 가족 명의로 또 땅을 샀다가 그걸 조합에 팔고 그리고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돈을 좀 횡령하고 그리고 가짜 조합원 내세워서 이제 계약금 이제 낸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아서 이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받은 거 또 이제 그런 혐의도 받고 있고요. 이제 동업조합에서도 이제 그 일부 여러 조합원들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리고 우울증 뭐 하고 이제 공황장애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정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역시 과장 광고가 좀 문제인데요. 아까 그 허정 대표님 보여주셨던 거 그 코오롱 하나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말 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 옆에 거기서 한 200m쯤 300m쯤 되려나 그 칸타빌 오션뷰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지역주택조합으로 다 지은 아파트거든요. 그러면은 어 내가 지역주택조합에서 잘 모르고 갔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옆에 저기서 완성됐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아 여기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사진 하나 첨부해 놨는데 이게 작년 3월, 4월 이제 북면 일대에 막 걸려 있었던 현수막입니다. 뭐 마산 쪽에도 있었고요. 이제 일부러 제가 이거 보도를 위해서 그 건설사 이름을 지우고 전화번호를 지운다고 모자이크를 해놓은 건데 그 특정 건설사 이름도 적혀 있었고요. 근데 평당 900만 원대에 3,055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생긴다 이런 내용인데 이때 또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에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뭐 창원을 비롯해서 전국의 아파트 값이 막 오르기 시작하던 때였고 그리고 이 현수막에 걸렸을 때 당시에 그 마산 하포구 교방동에 그 1,500세대짜리 아파트가 분양을 했었고 그리고 양덕동에 마산 해운구 양덕동에 이제 900 약 1,000세대쯤 되는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할 건데 그게 몇 평당 1,100에서 1,200을 할 거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소문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500만 원대라는 거는 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은 다 허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 의창구청이 이제 막 단속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뭐 분양가가 그러니까 분양가를 적어놓고 뭐 건설사 이름을 적어놓고 이런 것들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하고 이제 분양 승인을 최종적으로 할 때가 아니면은 확정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 홍보를 할 때 그 도면이나 뭐 어떤 특정 건설사가 뭐그 들어온다 이런 거 다 확정된 게 아닌데 아까 코롱도 확정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분담금 사례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2018년에 입주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25평 아파트에 1억 7천만 원을 내고 들어갔다가 이제
1억 7천만 원 내고 분양을 받았는데 들어갈 시점이 되니까 또 1,400, 그러니까 좀 평형마다 다르긴 한데 1,400만 원에서 2,100만 원씩 더 내야 된다. 그게 이제 공동체 시설이 다 안 져졌다. 자재비가 올랐다. 준공이 좀 늦춰져서 공사비 늘었다. 이런 내용이었고, 뭐 입주를 해야 되니까 조합원들은 내고 갔는데 또 조합에서 800만 원에서 또 1,150만 원 또 달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건설사에 공사 대금을 줘야 되는데 다 못 줬다. 이제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또 집회를 하고 했었거든요. 최대 3천만 원 정도 더 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애초 취지 완전 다른 거라서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 사실 네,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합원들이 이 내용을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말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답답하니까 창원시청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리 감독 해달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시에서는 또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으니까 민간 주도한 사업, 민간에서 주도한 사업이고 우리가 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은 조합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자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나서줘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국 모든 건 아니지만 대부분 홈페이지에 그 시군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유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런데 이거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라도 최소한 적어두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 뭐 기임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런 걸 좀 적어두고 알려줘야 좀 사람들한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재 발표 특수한 분입니다. 피해자 당사자로서 다운하셨어요. 우리가 그 피해자를 참 정언자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 직접 나타나서 자기가 당한 입장에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길을 항상 피해자에게는 박수를 한번 치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수입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 것 같아서 정말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더 억장이 무너지네요. 그때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 나타나서 제가 그 2016년 5월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로는 거의 이제 6년이 다 흘렀거든요. 그날따라 직장에서 가까운 데서 밥을 먹는데 그날은 또 차를 타고 좀 먼 데로 가서 밥을 먹었어요. 일이 안 되려니까 그날 운수가 뭐 안 좋았는지 밥을 먹고 또 사무실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조금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자 이리 하다가 그 모델하우스를 본 거예요. 광고 대행사겠죠. 모델하우스가 진짜 삐까뻔쩍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앞에. 그래서 호기심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니까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벚꽃장이 벚꽃장. 그래서 거기서 600만 원대 34평 600만 원대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아마 제 자료가 그 교재에는 나옵니다. 22페이지에 이제 그 나오는 600만 원대 해가지고 그때 제가 전세를 살았거든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데 아까 뭐 오동동 하늘채 있죠. 그 앞에 33층짜리 아파트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도 아까 하늘채 거기서도 전화가 와서 저한테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욕을 세게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바로 그 앞에 제가 살았는데 그 조감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그런 기억도 있는데 여하튼 600만 원대 그걸 듣고 바로 계약했어요 제가. 당연히 좀 아파트 그때 전세 금액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평수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때 전세를 제가 뭐 올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올전세 값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하나를 쳤습니다. 그때 광고가. 그래서 이제 바로 한 30분 상담하고 계약금 500만 원 바로 넣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때 제가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에서 500만 원 바로 넣었죠. 바로 넣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집사람한테 호되게 야단 맞고
그거 아니다. 좀 잘 알아보지. 왜 그렇게 선뜻했느냐. 그래서 또 부동산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동산 친구가 하지 말래요. 그냥 500만 원 까먹었다 생각하고. 예, 그래서 그래서 돈이 사람이 본전 심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안 해야 되는데 500만 원 그냥 막 돼 있다 생각하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래도 한번 믿고 해보자. 그 믿고 한 이유가 그 자료에 나있는 그겁니다. 5번에 제가 동그라미 해놨죠. 그 보면은 저도 조금 알아봤거든요. 그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그 조합 분담금 보장 전격 시행 사업이 무산되면 다 돌려준대요, 돈을. 분담금을. 1번부터 보면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내용 다 있거든요. 추가 분담금도 없고, 뭐 발코니 무상 확장 이것도 해준다 하고, 뭐 무이자로 다 대출해주고, 신탁으로 또 해서 안심하고,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5번에서 이제 전액 방한해 준다니까. 이걸 믿고 이제 제가 이제 그냥 간 거죠. 그래서 서류를 떼오락합니다. 정식 계약을 하러 위해서 이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서류를 떼러 갔어요. 저는 지금 자원시에서 또 우리 공무원님들이 오셨다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동사무소 갔단 말입니다. 그때 가니까 서류가 이제 많아요. 이제 서류를 떼러 가니까 그 앞에 창구 우리 그 선생님이 바로 알더라고요. 해성동 그거 지역주택조합 그것 때문에 오셨죠. 많이 떼러 왔는가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유인물 하나 줘요 저한테. 자 선생님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잘 판단하세요.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그냥 이거 한번 그냥 보시라 이런 것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뭐 관리 감독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관공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설명해 주는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이번에 오동동 하늘제조도 분명히 피해자가 생길 겁니다. 서류대로 갈 거거든요. 그럼 뭐 서류대면 뭐 다 요쪽 인근에 다 주민자치센터에 가니까 좀 그런 것들은 관공서에서 좀 조금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조금 막아주시고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좀 느낌을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분이 조금 더 좀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서류를 들고 이제 갔죠. 이제 자꾸 이제 시에서도 이거는 허가가 안 난다고 그러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막 이래 하지 않으니까 이제 서류를 들고 가서 이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라. 각서라도 써주라. 각서를 쓰는 건 없고 녹취를 해주겠다 하더라고. 중간 제가 관리자를 찾았거든. 그거 보면 아줌마 아가씨들 아이고 아줌마 죄송.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말단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관리자를 좀 불러달라.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게 홍보물로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느냐 진짜. 그거를 녹취를 다 해주더라고요. 녹취를 허용해서 분명히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1년 내에 사무소 안 되면 전액 다 돌려준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분명히 사업된다. 사업이 100% 될 건데 토지도 다 확보됐고 다 될 건데 혹시 안 되면은 다 돌려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분담금은 5천만 원 들어갔고 어차피 이제 그 계약은 이제 사업 진행은 이제 안 됐고 이 지역주택자의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이제 진행은 안 됐어요. 진행은 안 됐는데 조합원들 사이에서 또 알력이 생깁니다. 그 분담금을 5천 내는 사람도 있고 3천 내는 사람도 있고 500만 원 계약금만 내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믿고 가보자 하는 또 부류가 생기고 이거 안 된다 빨리 철수하자는 부류가 생깁니다. 저는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자, 내가 낸 분담 아까 신탁에 저희는 들어갔거든요 돈이 무궁화 신탁에 이제 몇백억이 들어간 거죠 돈이. 그래서 내가 낸 돈은 손대지 마라. 뭐 업무 대행사나 관계된 빠져나 그거는 법원에서 해줬어요. 이 사람들 소송 분담금 낸 거는 그거는 손대지 마라. 무궁화 신탁에서 이제 인출하지 마라. 그런데 그거 말고 뭐 조합 아까 탈퇴하고 이런 것들은 다 패소했거든요. 이제 그 소송 비용도 따로 든 거죠. 1심에서도 패소하고 항소에서도 패소하고 왜 패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법원에서도 아주 약자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법이 잘못됐겠죠. 저는 이제 뭐 변호사님들처럼 법은 제가 잘 모르니까 여하튼 이제 뭐 소송도 그렇게 해서 뭐 진행을 했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조합 사무실도 방문해서 조합 사무실도 제가 놀란 게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 분담금 낸 돈으로 지금 롯데백화점 그 옛날 대우백화점이죠. 그 가니까 업무 대행사하고 조합이 같이 사무실 써요. 사무실 엄청 큽니다. 그리 큰 사무실을 쓸 필요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 돈이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팍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도 엄청 크게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뭔 일을 하는지 사업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데 일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인건비 다 이제 드리겠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처음
뭐 수업료 내고 좋은 인생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제가 참 이 지역주택조합 말만 들어도 이걸로 해서 제가 첫 경험한 게 많습니다. 제가 뭐 50살 살아오면서 사기도 처음 당해봤고, 네, 사기라는 걸 처음 들어봐. 저는 살면서 제가 사기당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는데 공무원이 뭐 보이스피싱 당하듯이 경찰도 보이스피싱 당하듯이 저도 이제 사기를 한번 당해보고 평생 저는 교통사고 아니면 경찰서 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경찰서도 가보고 형사소송도 걸어보고 법정에 증인도 써봤어요. 대충. 그래서 정말 살면서 참 좋은 경험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로 지역주택조합은 아까 뭐 근처도 가지 마라. 예, 저도 제 친구 한 명이 그 고령할 때 모델하우스 그 육광장 앞에 탁 지났다 아닙니까?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그게 엄청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라도 이제 그런 거 홍보 그런 거 할 때 그것도 뭐 유인면이라도 그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안 그러면 플랜카드를 한 개 좀 크게 걸었어. 뭐 제대로 알고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가입합시다. 이런 뭐 플랜카드라도 좀 뭔가 할 수 있는 것. 안 그러면은 이게 많이 공유가 안 되면 피해자는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거 관광공사에서 조금 막아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해야 정말 그 지역주택조합이는 다 서민들이 제가 봤을 때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뭐돈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정말 이제 싸게 저렴하게 일을 하려다가 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그렇게 예. 돈이나 또 벌면 되는데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마음의 상처가 될 겁니다. 예. 네. 그 이제 분 남으셨는데 실제로 송순호 의원님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 이거 제가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늦어졌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의회 그 송순호 의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이대로 좋은가와 관련해서 좀 토론을 하는데요.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거의 핵심적 내용은 다 말씀을 해주셔서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내서 지역의 중리 주택지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몇 년째 머물고 있고 거기도 비대위가 구성되어 서로 막 충돌이 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조합원들이 거의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조합원당 거의 4천에서 5천 정도의 피해가 물려 있는 거죠. 이게 뭐 빼도 못하고 박도 못하고 지금 앞도 못하고 뒤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고 조금 전에 이제 회성 팰리스 시티가 2016년대 그때 이제 제가 창원시의회 의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회성 팰리스 시티의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가능하냐라는 이제 물음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고 안 된다 하고 그걸 제가 공식적으로 시에서 확인한 거였거든요. 거기가 행정복합타운 예정부지였고 거기에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거기에서 행정에서 대응이나 대응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피해자들을 막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에 의심이 들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이걸 통해서 시에서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라.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와 요청이 있어서 제가 그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정 질문도 하고 막 질문을 하니까 지역주택조합에 있는 이제 그 조합원들 플러스 임원들이 저한테 항의도 하고 막 저 새끼 죽인다 개새끼 짜고 막 욕도 많이 먹고 막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시에 요구한 거는 뭐냐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라. 그렇게 해서 그때 제2부시장님이 지금 뭐 그 신문에 글도 자주 쓰시던 분이 제 이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부시장님이 2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저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얼마나 컸으면 시에서 공식적으로 안 된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이제 하신 거죠. 그렇지만 시에서 공식적으로 안 된다라고 한 번 기자회견을 하고 두 번 그 언론 금시에 그러면 나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시의 대응이나 태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아마 동사무소 사장하니까 안내하는 게 그게 거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고 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중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부로 안 되는 일을 인지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 된다는 것을 하는 것이 저는 행정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 겪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아마 시에서는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적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행정은 어쨌든 피해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 기억이 나서,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얼마나 컸으면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래도 여기는 아닐 거야. 여기도 하면은 사기는 안 당할 거야. 내가 참여하는 곳은 그렇지 않을 거야 되는 희망 섞인 희망이 조금 전에 했던 그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들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료를 쭉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의 이제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중리지역주택조합에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대책위원도 맡고 있고 이분들에게 제가 한번 이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과 한번 만나서 미팅을 해서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들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제가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걸 읽어보면 법과 제도는 있지만 법과 제도를 전혀 지키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또 추진위원회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시기마다 법은 되어 있지만 그 법들을 전혀 무시하고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도 더 내게끔 만들고 빠져나가고 싶어도 본연 생각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지연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주택보합법이 굉장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지역주택조합법에 따라서 그것이 절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만 하더라도 피해가 이만큼 발생은 안 될 텐데 조합원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그 과정마다 행정에서 이것은 지역주택조합이니까 관여할 바가다가 아니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 봐요. 행정에서 그 절차 한개마다 그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도하고 점검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저는 권한을 해서 지도 점검하고 공개해주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들만 좀 제대로 진행되더라도 그 피해를 상당히 저는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예를 들면 결론은 뭐냐면 지금의 주택법 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은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워낙 많은 피해자들 양산하기 때문에 법이 있어도 법이 아니고 법이 있어도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것이 조합이든 뭐 업무 대행사든 모든 것들이 불법 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도 점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조합원들이 스스로 견제하고 스스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세금을 표합시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조금 인지를 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조합원 내에서 폐가 갈려버리는 거죠. 폐가 갈려버리면 이 조합 자체가 더 시끄러워지고 더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또 좀 시시하게 되고 또 그래서 피해가 커지면 또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뭡니까 지도부를 쫓아내고 또 소송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어쨌든 지금에 있는 주택법 제도로는 지역주택조합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제도화되어서 구체적으로 행정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피해자만 양선해내는 지역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제도는 없어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그분들의 의견이라서 뭐 저도 그분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하는 제 중심부에 당사자로서
이윤기 총장의 마지막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YMCA 이윤규 사무총장입니다. 예, 시간. 예, 그 지역주택조합의 그 또 다른 용어는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불립니다. 예, 뭐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고요. 정말 미워하는 지인이 있으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라. 예, 이런 격언도 떠돌아다닙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코롱하늘채 광고하고 있는 이 단지의 한 가운데에 제 모친이 지금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그 집은 저희 아버님이 평생 건축 노동자로 사셨는데 모든 공사를 직접 하셔서 지은 집입니다. 저희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히 의미가 있는 집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집은 안 팔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집인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시작되고 나서 계속해서 집을 팔아라고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거죠. 그냥 집을 팔아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몇 %가 확보됐다, 강제 매수할 것이다, 뭐 이런 등등등을 가지고 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조합원이 아닌 쪽에 사업 예정지로 지정되는 곳의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가 또 다르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만나자고 하고 뭐 이제 뭐 가격을 이렇게 제시했다 저렇게 제시했다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럴 수밖에 없도록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를테면 저하고 뭐 우리 사회 보시는 허정도 이사장님하고 주소를 서울로 옮기고 서울에 가서 둘이서 주택조합을 하나 만들면 청와대 땅을 사업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와대 땅을 매입해가지고 여기에 멋진 아파트를 지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짓겠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예, 사업지를 전국의 어느 땅이든 같은 광역 범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업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도 이게 재건축 재개발하고 다른 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경상남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조합을 만들어서 경상남도에 있는 어떤 땅이든지, 심지어 도청 청사 저거를 우리가 다 사들여 가지고 저기에 뭐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팔겠다, 이것도 사업 추진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현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 굉장히 잘못됐는데, 오늘 와서 토론하다 보니까 우리 김태형 변호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최초에 도입됐을 때는 안 그랬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당해 아파트 지구 안의 토지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아무 데서나 하도록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무슨 전에 이제 진동에도 지역주택조합 추진을 했었는데, 거기는 나대지에 그냥 뭐 논밭을 택지로 바꿔가지고 하겠다, 이거는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데, 멀쩡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줄 거 가지고 여기를 사업지로 하겠다, 거기다가 또 이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큰 땅을 소유한 사람이 참여 안 하겠다고 하면은 사업지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그 땅 같은 경우도 하나병원 빼고 그 밑에 쪽에 내려가면 또 넓은 땅 가지고 있는 땅들을 다 빼버리고 사업 추진을 하고, 하다가 저는 또 다시 나머지 땅들이 다 확보가 되면 그 땅까지 또 확장해 가지고 또 이제 뭐 강제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지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우리 그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께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약간 경고하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는데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확정일자가 뭔지도 모르고 용어가 어려워서, 그래서 실제로 IMF 때 창원의 그 임대 아파트들이 부도가 났을 때
수많은 입주민들이 그 확정일자 하나 안 받아가지고 전세 보증금 다 날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YMCA에서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 전입 신고 받을 때 그 공무원이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고 얘기 좀 해주자. 그런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만든 조례를 행자부에서 받아서 아예 주민등록 그 뭡니까 전입신고서 용지에 그걸 표시하도록 바꾸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이제 저도 이 창원시에도 전화를 여러 번 걸어보고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다가.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까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만 끝나버리고 또 행정의 입장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있으니 사업자도 시민인데 무조건 이걸 나쁘게만 할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시민운동가로서 생각하는 게 시가 직접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걸 설립해서 민간이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하면은 이런 피해 사례나 이런 거 다 모으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읍면동사무소에도 문의가 들어오면 여기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자세히 알아봐라. 예. 공무원이 언제 이걸 다 자료도 계속 바뀌는데 공부해가지고 이걸 민원인들에게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 해법을 찾아가야 된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국회가 법을 바꿔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창원시나 경상남도 단위에서 이 사업구역이 도단위니까 적어도 이런 전문 상담센터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 물론 이제 변호사님이 해주시면 더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해진 스케줄 모두 지나갔습니다. 잠깐 혹 질문할 게 있으면 짧은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견해를 밝히시지 마시고 여기 누구에게라도 짧은 질문 해주시면 지금 받겠습니다. 워낙 설명을 다양하게 해줘서 예 짧게 해주십시오. 지정을 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시민사업위원회 이경수라고 합니다. 뭐 건축 전문가, 변호사,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피해자,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총장님, 모든 관계자들이 이렇게 그 문제가 있고 피해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단절시키기 위한 방법이 없느냐? 그 방법이 있다면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몇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되는데도 이렇게 뭐 지금도 또 시행을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여기에 대한 모든 분들이 다 좀 뭔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법적으로 제가 이 정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정부,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지방정부, 지방의회, 그다음에 건설 시행사, 조합임원 이런 사람들이 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안은 국회에서 뭐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어떤 변호사님의 해결책을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게 이제 그 사실 뭐 특별한 큰 질문이 있을 것 같은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또 발제자시기 때문에 저 질문에 답을 겸한 발제자로서의 최종 견해까지 묶어서 발제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의 발언은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
사실 그 제도로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제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에는 또 사실은 뭐 폐지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해관계로 치자면 이 지주택으로 재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건설사, 대형 건설사죠 주로. 서희 아까 얘기 나왔던 서희는 대놓고 이제 자기들은 지주택 전문 이렇게 광고하죠. 좀 달리 말하면 사기 전문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힐스테이트는 뭐 브랜드가 다양하게 나옵니다만 오늘 Y 왔을 때도 아까 휴지 가게 힐스테이트에서 하는 조합 광고 보기도 했고요. 뭐 코오롱 건설도 그렇고 뭐 한양 건설 뭐 한양 같은 경우도 또 제가 다뤘던 케이스가 좀 웃깁니다. 한양 수자인이란 브랜드가 있고 한양 건설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 가치랑 건설사 능력치가 달라요. 근데 광고는 한양 건설인데 한양으로 한다. 뭐 이딴 식으로도 해요. 얘네 둘이 형제거든요. 사업주가. 뭐 일단 하여튼 복마전이에요. 한마디로. 이 복마전이 판이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정말 딱 일도양단적으로 딱 끊을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적어도 아마 이제 입법적으로 바꾼다면은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지주택 조합을 없앨 수는 있을 거예요. 시행 중인 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지금 빵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로 저희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이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런 청원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주택을 그냥 없애달라. 이기 때문에 너무 피를 봐서 그런 것들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검색을 했는데 간신히 요건을 강화시켜 놨거든요. 근데 2022년 2월 22일자 기사 하나가 요건 완화를 하는 것을 국토교통부가 고려를 하고 있답니다. 미칠려 그러시죠? 예. 일단 피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널리 알리시도 절대 하지 말라고. 아까 우리 피해자 김상수 선생님께서 그 날 좋은 날 괜히 돌아가셨다가 이렇게 예. 모델하우스 들어가셔서 500만 원 그때라도 그만뒀으면 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500만 원을 내신 순간부터 사실 돌아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합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분담금 내라는 게 계속 날라와요. 이미 조합원이 됐으니까.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제가 소송을 했던 것도 소송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난 탈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자격 상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하실 때 자격 상실 소송을 안 하셨으면은 그래서 패소하신 거예요. 자격 상실 부분은 인정이 돼요. 이거 굉장히 이게 좀 웃기고 아이러니한 건데 현재로서는 자격 상실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세대주만 아니면 돼요. 부인께 세대주 넘기고 본인이 세대주 아니면 자격은 상실된대요. 황당하죠? 예, 예, 이사를 해도 되고요. 외지로 이사를 해도 되고 좀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복마전이고요. 지금 원래 복마전으로서 조합장, 추진위원장, 건설사 이제는 변호사들도 사실 이 복마전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돈이 되는 것 같으니까 막 그 자기들이 이거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해요. 개뿔 모르는데 소송을 제가 판결 누가 받아온 걸 봤어요. 주장이 나올 때가 되는데 안 나와요. 그냥 졌어요. 졌네. 이런 식이에요. 네. 근데 이런 사건들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컨대 10분이잖아요. 한 분에 100만 원씩만 받아도 변호사는 남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하니까 변호사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주택이 이미 요 피해 사례가 많아지면서부터 굉장히 소송도 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약간 모르는 변호사들이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거를 꼭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국가가 아까 이제 꼭 관리 감독 의무가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셨기도 해요. 이렇게 지나가듯이 피해자께서 김상수님께서. 근데 진짜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법이 지켜지면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주택법에 지역주택조합이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주택을 규율하는 법조문 자체가 몇 개 안 돼요.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정비법이라는 엄청나게 이런 법이 있어요. 거기서 온갖 자격 제한하고 잘못 뻘짓하면은 잡아 가둔다 벌한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지주택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법원도 사실상 반쯤 놓고 있어요.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걸 다 무위로 돌리기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용감한 누군가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용감 있고를 모시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계속 규율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고 그만큼 공공의 어떤 공감독적인 역할이 커져야 되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자치단 주민센터부터 해가지고 시
사실 시에서 이 일정 부분 지금도 자료를 받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들리나? 선생님 혹시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 대신 좀 해주세요 그래. 아니면 그걸 켜주세요. 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마지막 질문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안 들리시나요? 저는 YMCA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이고요. 지역주택조합을 아이 가지기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그 산호용호 아파트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저는 피해자는 아니고 조합원을 가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주인데 지금 그 산호용호 아파트가 현재 토지 매입 단계까지 가가지고 저희가 지금 토지 매매를 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서 저에게 약간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가입하신 분들도 피해자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지주분들도 약간의 그 압박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주변에 덩치 크신 그 폭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들에 의한 압박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혹시 몇 퍼센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85% 이상의 뭐 지주 토지 매매가 됐다 하면 나머지 한 10%나 15%는 그냥 공시가 정도만 받고 그대로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게 강제성이 있는지 제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때까지 2시간 동안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답변은 짧게 일단은 땅을 가지고 계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은 지주택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설립에 대한 건 80, 아까 80, 95선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매도 청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소위 말하는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확보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는 거를 강제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매도 청구인데 그 요건이 지금 95%예요. 그러니까 지주택이 우리 선생님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95%를 확보하면 선생님한테 소송이 들어와요. 매도 청구 소송이. 그럼 그 소송에서는 내가 땅을 파는 것까지는 일단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으로. 그 관계는 성립이 되고. 그럼 얼마에 팝니까? 요거는 감정 평가를 해야 돼요. 시가보다는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는 높을 거고요.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높아요. 제발. 그리고 매매 소위 말하는 실거래가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일반적으로는 됩니다. 지금 공시지가 자꾸 이제 현실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데 아무튼 원하시는 가격에 팔리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지만 그렇다고 공시지가 정도로는 팔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감정에 관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근데 지주택 사업이 망하기를 비셔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일단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잠깐 YMCA에서 옆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들을 위한 시간을 잠깐 가질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준비를 이제 하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창원시의 도시 정책 전체를 관장하고 결정하는 고위공직자 분이 오셨습니다. 국장님과 도시국장님께서 네. 그래서 예 부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하시기 전에 창원시의 잠깐만. 입장에서 오늘 전체 이야기를 들은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전에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말씀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방금 그 저기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거기에 집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저분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조합에서 우리가 몇 퍼센트 확보했다 하는 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저는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사례 중에 하나로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을 똑같은 수준에서 정보 공개를 서울시가 만든 홈페이지 안에다가
자기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 안에 요건을 갖춰서 정보 공개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아까 질문하신 분과 같은 분들이 조합 말만 믿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보를 믿고 내가 집을 팔 건지 말 건지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네, 완전히 네, 깜깜이 네, 네. 상태입니다. 예. 그런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예. 예. 아무튼 그럼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네. 어, 예, 창원시 국장님께서 오늘 총평을 좀 해주시고 창원시의 입장도 좀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창원시 환경도시국장 최재환입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 뭐 우리 변호사님 그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정말 조목조목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셨는데 지역주택조합 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 송순호 의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적으로 없어져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가장 많은 어려운 점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거 홍보문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각 동으로 뭐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그다음 부동산 협회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 또 서민들 이분들은 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은 가격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마련할 수 없을까 여기서 항상 허점이 있어 여기 꼬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게 성공이 전무했으면 아무도 이렇게 안 달아드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허점에 파고들어 가지고 왕왕 쏙이 들어가는데 가까이는 제 동서 처제가 사천에 사고 있는데 그건 1억 정도 담겨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전혀 가망이 없는데 이 부분 이거는 이제 법을 관장하는 우리 국회 우리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아니면 또 도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적극적인 건의문과 대정부 이런 촉구문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서 이거 바꿔내 가지고 진짜 이거 LH에서 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창원시에다 공문을 더 해가지고 그 전담 공문에 모든 지출이 공문을 통해서 확인되어 나간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없다면은 이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는 법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되도록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와 또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 그 말 약속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 마지막 인사 말씀으로 모두 종결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H에서 감독을 갖다가 좀 하는 방안 말씀하셨는데 또 LH에 계신 분도 계시고 참 아깝게 또 참 아픈 기억을 되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일 우리 시민사업위원회 지방선거의제 소위원회가 접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같은 좋은 의견들을 내일 취합을 할 건데 이후에라도 이런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아까 이제 국회, 청원 또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제들을 우리 시민사업위원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번 지방선거 때 한번 적극적으로 이슈를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본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